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우진 타키언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주제가 카카오입니다. 예. 요즘 워낙 많은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핫하죠.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주가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주가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카카오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제 카카오가 이례적으로 이제 그 금융기관이 아닌데 은행을 인가를 받습니다. 카카오뱅크죠. 그렇죠. 인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 등 잇따라 이제 그 IPO를 하고 IPO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예. 카카오가 21년 6월 23일에 장중에 16만 9,500원 아니 종가로 16만 9,500원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3만 원대 초반이니까 예.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이달 1일에는 이제 37,600원으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이래서 뭐 카카오에 많은 이제 뭐 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예. 이렇게 좀 탄식이 나고 있는데 뭐 그렇죠. 13만 원대 구조대 오나요? 뭐 16만 원대 구조대 오나요? 이제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식도 주가도 주가지만 뭐 크레이튼, 크레이 이런 것도 그 비트코인과 함께 막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뭐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어쨌건 카카오의 종합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보면 예. 종류도 다양해요. 예. 혐의긴 하지만 주가적 예, 예. 혐의, 예, 예. 그다음에 내부자 뭐 배임 혐의 뭐 많아요. 종류가 예, 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자 혐의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김범수 의장이 이제 최근에 특사경, 그러니까 검찰은 아니지만 금감원 산하에 검찰 같은 이제 기능 갖고 있는 특사경에서 이제 김범수 의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네. 소환을 했는데 소환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보통 이게 포토라인이라고 하는데 포토라인을 세울 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토라인을 세운다는 건 당사자에게 이제 그 상당한 혐의가 상당하니까. 혐의가 상당하고 상당한 이제 그 모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금감원의 특사경 입장에서는 포털라인을 세웠을 때는 혐의 입증이 확 가능하다. 혐의 입증 가능하다. 우리가 말로 막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제가 통상 이제 일반인들 설명을 하는데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과 기자가 기사 쓰는 것도 이제 언론사마다 강한 게이트 키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기사를 내보내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다? 이런 것을 검찰이 유죄를 갖다가 그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것인데 거기에 포토라인을 세웠다는 것은 그 확신에 대해 더 큰 이제 증거가 분명하다고 그 특사경, 금감원 특사경이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이번에 포토라인에 이제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해 2월 달에 사실은 이제 그 SM에 대한 그 경영권 인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 CJ가 인수한다, 뭐 네이버가 인수한다, 카카오가 인수한다,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결국 이제 카카오가 먼저 사실은 그 SM 인수에 뛰어들었었습니다. 뛰어들었다가 뒤늦게 후발주자로 갑자기 이제 하이브가 네. 뭐 사실은 뭐 전 세계로 호령하는 이제 BTS를 갖고 있는 하이브가 갑자기 SM 인수를 뛰어듭니다. 네. 뛰어들면서 하이브가 이제 그 공개 매수를 갖다가 선언하면서 이수만 창업주의 14.8%를 가져오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경영권을 SM 경영권을 인수를 하는데 소액 주주들은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액 주주들도 우리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해주겠다라고 더불어서 하이브가 발표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니까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M에 대한 경영권 분쟁 이걸 끝나나 보다. 이제 카카오가 먼저 그 손을 대긴 했지만은 강력한 그 하이브가 이제 들어왔고 심지어 12만 원이라는 당시에 좀 많은 이제 프리미엄을 높이면서 12만 원 공개 매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주가가 12만 원 넘어서 13만 원 심지어 그러니까요. 1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당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카카오 인수로 끝났는데 이제 금감원이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국내 사모펀드가 이 카카오 인수에 이제 개입이 됐다라는 걸 이제 금감원이 집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될 건 무엇이냐면은 그 카카오의 경영권을 갖다 인수하는 데 도와줬다는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네. 만약에 그 실제로 도와준 게 맞다면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공시라는 게 지금 저기 화면에도 나왔지만 예. 5%가 이제 넘으면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5%를 예. 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5%를 넘었다는 건가요? 예, 5%가 넘었는데 그래서 5% 넘는 거를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실제로 카카오랑 이제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갖다가 증거가 네. 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네. 있어요. 예, 예. 네.
어떤 게 나올까요? 그래서 그 카카오 V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비상장사입니다. 카카오 VX는 원래 마음골프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카카오 VX로 바꿨습니다. 스크린 골프사 법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카카오 VX는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의 효시이자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제 골프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는 골프존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을 잠식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VX를 출범을 했는데 네. 당연히 이제 기존에 강자가 있으니까 추가로 이제 그 유상 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금 투자가 필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2021년 7월 26일 공시인데 당시 카카오 VX는 이제 비상장사이지만은 몇몇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그 다트에만 나오는 거래소 한국 거래소 나오지 않는 비상장사 공시라는 걸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VX에 대해서 누가 뛰어들었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벨벳 제1호 유한회사라는 곳에서 17만 6,656주를 갖다가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벨벳 제1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세운 또 하나의 펀드입니다. 결국 원아시아 펀드가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77만여 주인데 주당 얼마에 이제 인수를 하느냐? 그 12만 8,757주. 그래서 이걸 77만 주랑 곱하면은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주당 12만 8천 원에. 예, 예.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나는 큰 돈이고,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자금을 갖다가 사실은 더 필요하니까 투자를 받은 것이고, 네. 그럼 이 정도의 뭐 10억도 아니고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원아시아 파트너스랑 카카오랑 되게 교분이 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이 인수 과정에서 5%의 지분율을 이제 넘었고 지분율이 5%가 넘었고 근데 그걸 공시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5% 룰이라는 건 5% 넘을 때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5% 넘지 않아도 경영권 분쟁이나 특수한 관계가 되면은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알파라는 펀드가 1.2%를 갖다가 사기만 했는데 기존에 있던 지분과 합치면 5%가 된다. 그러면 5%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한진칼 그룹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예, 예.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을 갖다가 인수하고 싶었던 KCGI 강성부 대표가 기억합니다. 있었던 예, 예. 엄청난 또 이제 지분 경쟁이 있었고 한진칼에 주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조원태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KCGI 편을 듭니다. 그럼 KCGI 편을 들었으면 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같은 편에 같은 지분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포함에 따라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공시를 보시면은 예. 역시 이제 공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조현아 2020년 1월 30일 날 공시입니다. 여기 주식회사 대우개발, 주식회사 한양개발, 주식회사 반도개발은 모두 다 이제 그 반도건설 측의 우호 지분이고 예. 반도건설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KCGI의 편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를 말씀드리면 KCGI가 먼저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붙으니까 반도건설이 또 이제 그 반도그룹이 KCGI 편을 들면서 거기 KCGI의 한묶음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30일 날 조현아 부사장이 갑자기 남동생을 빼고 나는 이제 KCGI 편을 들겠다라고 하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현아 부사장이 갖고 있던 한진칼 지분 6%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을 다 합쳐도 얼마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심각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게 갑자기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 편을 들겠다 하면은 그때 공시를 해야 공시 들어가야 되는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원아시아 싶어서 파트너스가 이제 이 편을 들어야 되는 그렇지. 거죠. 원아시아 같은 편이라는 파트너스가 걸, 카카오 편을 들었으니까 비록 5%는 아니지만은 공시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추정을 한 1.2% 정도 그 당시에 지분을 매입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카카오랑 묶어서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특사경이 주목하는 거는 이런 공시를 위반하면서까지 SM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다.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카카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자기가 2,400억 정도의 지분을 들여서 SM의 지분을 인수했다면은 비록 원아시아 파트너스 자체만은 5%가 아니지만은 카카오랑 같이 한 묶음 묶어서 5%를 했어야 됐고 같은 돈이다 이거예요. 같은 돈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은 건 공시를 위반이고 그 또 하나는 당시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2,400억 정도 돈이 들어오면서 못하게 하려고 주가를 더 띄운 거잖아요. 그렇죠. 13만 원에서 16만 원 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주가 조작이다.
이런 것이 됩니다. 예, 정리가 되는군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김범수 회장이나 카카오가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예, 예. 아직은 안 받았잖아요. 예, 예.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가장 긴급한 건이 카카오뱅크입니다. 뱅크. 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갑자기 또 왜 나오죠?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은행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 갖고 싶어 하는데 금산분리. 금산분리 이제 요거는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은산분리라는 네. 어떤 그 큰 어떤 난관이 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난관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거기에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국회에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은산분리를 넘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갖다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시작하면서 너네가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지만 이러이런 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을 근데 때는 원래 은행은 비자본, 그러니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제조업이나 이게 비은행권은 10% 이상 가질 수 없는데 그렇죠. 예. 특별히 인터넷 은행이니까 10% 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마.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근데 너네가 5년 안에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이 되면은 10% 초과분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그 지금이군요. 금융관련 공시에 법령 위반이 나옵니다. 있으면 예, 예, 법에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카카오가 주가 조작으로 이제 만약에 검찰이 해서 기소를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 그걸 갖다가 결론을 갖다 유죄를 인정했다. 예. 그러면 자동으로 카카오가 갖고 있던 카카오뱅크의 초과 지분, 카카오는 현재 27%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의 초과 지분 17% 17%를 갖다가 되나요? 매각해야 될 명령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또 후폭풍이 또 있겠군요. 형사처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최대주가 바뀌는 거죠. 바뀌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 이름을 떼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최대주주가 돼요? 현상에서 2대 주주는 이제 한국투자금융그룹이기 때문에 심지어 한 주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이거 원래 잘못하면 한국투자금융 카카오 이렇게 해버리. 예, 산지에 있던 지분을 한 곳에 모으면서 올해 이제 그걸 갖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때 주목해서 봤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면 한국투자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은행을 갖게 되는 아주 큰 이제 한국투자금 입장에서 큰 호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겠군요. 예. 이게 참 복잡하게 그러니까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